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금융 인질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중심에는 3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이 막대한 미국 달러 자산은 언제든 미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금융 핵무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들이 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지, 아니,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두 거인을 함께 오가맨 거대한 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거대한 덫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약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기업 채권, 주택저당증권, 그리고 막대한 양의 달러 현금까지 포함됩니다. 이 규모는 일본이나 영국,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수년간 정치인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경고해왔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금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금 조달 위기에 직면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경제 패권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핵옵션, 즉 대량살상 금융무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이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누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들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3조 2천억 달러는 무기가 아니라 덫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 덫 안에 갇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인질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덫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뿌리는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세계 경제의 구조에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전자제품, 섬유, 장난감 등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세계는 그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습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은행에서 이안화로 환전했고 이 달러는 고스란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씩 쌓이는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민은행은 이 달러를 다시 투자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는 바로 미국 국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시장에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낮게 유지되었고
이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중국 제품을 살 수 있었고, 이는 더 많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수출은 더 많은 달러 흑자를 낳았고, 그 돈으로 중국은 다시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선순환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수출 경제는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3조 2천억 달러는 단순히 쌓아둔 돈이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경제 모델 그 자체인 셈입니다. 한 국가 전체의 저축이자 성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덫의 첫 번째 층입니다. 자, 이제 그 끔찍한 상상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이 금융 핵무기의 버튼을 누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보유한 수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가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미국 국채 시장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즉 금리는 폭등할 것입니다. 현재 5% 수준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순식간에 1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채금리가 10%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3에서 14%까지 치솟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집값은 붕괴합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집니다. 은행들은 보유 자산인 국채 가치의 폭락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 연준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중국이 던진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규모의 통화 팽창이며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입니다. 달러 가치는 세계 외환 시장에서 폭락하고 미국인들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2배, 3배로 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중국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조 5천억 달러의 자산 가치도 함께 증발합니다. 달러 가치가 30%만 하락해도 중국은 순식간에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중국 전체 외환 보유고의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할 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경제의 심장인 수출이 멈춰섭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인들은 더 이상 중국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수요가 증발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안화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중국 제품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40% 이상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전국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 내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과 은행들은
이자율이 싼 달러로 빚을 내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급등하면 그들이 갚아야 할 달러 빚의 실질적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는 연쇄적인 파산과 부도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해도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위안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걷잡을 수 없는 내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를 던지는 행위는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를 증발시키고 수출 경제를 붕괴시키며 기업과 은행을 파산시키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자살 공격과 같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버튼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갇혀버린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5년간 조용하고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금 매입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믿을 수 없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안전자산인 금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며 달러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를 우회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CIPS라고 불리는 중국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만들어 달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금융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십 개 국가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위안화 무역 블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중심 경제를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출 시도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세계가 위안화를 기축통화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에게 그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덫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년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연준은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이는 달러의 가치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달러라는 덫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전에 달러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붕괴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 시간표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최소 20년이 필요하지만 달러의 구조적 문제는 5년에서 10년 안에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러를 버리자니 자폭이고 계속 들고 있자니 달러가 붕괴할 때 함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정교한 대치 상황은 미국 역시 덫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3조 2천억 달러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마음껏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중국에 취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중국이 공멸을 각오하고 달러 자산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제약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 상태인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미국은 중국 덕분에 값싼 상품을 누리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을 만들어낸 메커니즘이 이제는 양쪽 모두를 옥죄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절벽에서 로프 하나로 서로의 몸을 묶고 있는 두 명의 등반가와 같습니다. 한 명이 떨어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둘은 필사적으로 각자 새로운 발판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들이 딛고 선 절벽 자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우리는 이 거대한 금융구조가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 있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파국적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며 그 안에서 두 거인이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질 때 그 파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축, 투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는 이 거대한 덫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에서 빼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금 이후에 그들이 조용히 축적하고 있는 세 가지 자산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보를 통해 달러의 시대가 저물 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